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좋은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소식들에 들어가기 앞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전반적인 코인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과 BNB 코인, 바이낸스 코인이죠. 네, BNB 코인과 카르다노, 에이다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0.2%, 4%, 0.99%, 약 1%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상승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굉장히 리플 XRP의 좋은 소식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리플의 CEO와 페이팔의 CEO가 XRP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리플과 XRP는 매우 매일매일 좋은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코인이죠. 최근 이제 세계 은행이 XRP로 움직이는 리플과 엑스래피드를 이제 칭찬했다는 사실이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밝혔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의 단점을 다루었고 DLT 솔루션, 즉 분산 원장 기술에 확실히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언급을 했었죠. 이들은 리플의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높이 평가하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의 CEO와 페이팔의 CEO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페이팔 CEO 댄 슐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핀테크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얼마 전 암호화폐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진 페이팔 CEO는 디지털 자산을 비효율적인 형태의 화폐라며 맹비난을 했었는데요. 리플의 CEO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주요 인프라를 개편해야 할 시기가 지났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테크크런치도 설립자가 이제 XRP를 도입,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크크런치의 설립자인 미카엘이 XRP를 추가하기 위해 주류 거래 플랫폼에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플과 XRP는 요즘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은 인기와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테크크런치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테크크런치는 2005년 6월에 이렇게 탄생한 기업으로서 기술 산업 뉴스의 온라인 출판사라고 합니다.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서부터 공정거래, 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 자료 수집을 맡는 기사라고 이런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자회사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회사에서 XRP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소식들 가운데서도 리플 XRP가 정말 좋은 소식들에선 다른 그 어떤 코인들보다 유독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아쉬운 건 가격뿐이죠. 네, 암호화폐의 대상승장,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상승장의 시기가 이제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암호화폐의 대상승장이 이어지게 될지, 그 대상승장에서 리플 XRP가 얼마나 지금까지 쌓았던 호재들을 폭발시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소셜미디어 거대 VK가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을 시작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VK가 자체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뉴스 매체가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회사의 계획에 정통한 불특정한 사람은 이 프로젝트가 플랫폼의 모든 사용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암호 계좌를 만드는 것이라고 아울렛에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기사에서 이제 코인의 자체 언제 이렇게 런칭이 되는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게 되면 VK페이는 VK 사용자들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서로 메시지를 통해 돈을 보낼 수 있는 현금 없는 송금 서비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서비스는 작년 6월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이제 VK 또한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게시물 작성자에게 맞춤형 암호화폐를 보낼 수 있도록 팁 서비스를 이렇게 통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VK 설립자는 암호화폐 매니아층에서 인기 있는 개인정보 중심의 메시징 서비스인 텔레그램도 공동 설립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극비 비밀 암호화폐 사업으로 비트코인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VK
UK에서도 암호화폐 산업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의 굴지의 기업들, 그 나라 하면 대표적인 기업들도 지금 계속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2019년에 들어서 이렇게 채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정말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글로벌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코인이 이제 당국의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페이팔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페이스북 코인이 비자, JPM 코인, 페이팔 등과 비교해 유일한 장점은 해당 암호화폐가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 서비스, 트랜잭션, 속도 등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그는 페이스북 등이 대기업의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 큰 걱정은 없다며 언젠가 대기업들과 각국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암호화폐들을 법정 화폐의 특성을 유지하되 유일하게 주목할 점은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SQL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할 것인가 이다라고 덧붙였다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익명 거래를 위한 XMR 모네로 TO가 이제 미국 서비스를 중지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모네로는 3월 30일 레딧 게시판을 통해 당분간 미국 기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 XMR 모네로 .2라고 읽어야 되나요? XMR.TO는 사용자가 익명이 보장되는 다크코인인 모네로를 사용하여 더 많은 익명 거래용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모네로는 미국 기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이해하기 위해 법률팀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 정책은 내일부터 시행될 것이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신에서 웰스파고 CEO의 해임이 암호화폐 업계의 호재가 될까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죠. CCN이 팀 슬론의 웰스파고 은행 CEO직 사임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기대를 불러오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팀 슬론은 지금까지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웰스파고의 블록체인 분야 진출 가능성을 일축해 왔다며 실제로 그는 앞서 블록체인인 기술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업계 전문가를 인용해 최근 JP 모건 등 금융기업이 잇따라 자체 암호화폐 발행에 나선 점을 볼 때 웰스파고 역시 CEO 교체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열렸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모건 스탠리 관련 인사가 웰스파고의 새로운 CEO 후보로 꼽히고 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아마 다뤘던 내용 같은데 태국 민간기업이 오미세고를 인수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미세고 측에서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암호화폐 미디어인 더블록 크립토가 보도한 태국 최대 민간 기업인 샤로엔 포칸드 그룹이 1억 5천만 달러의 오미세를 인수했다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에 오미세고의 설립자인 하세가와 주는 3월 30일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을 통해 이 인수 소문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세가와주는 코인텔레그래프와 주고받은 서신에서 더블록은 즉시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정정 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준에 따르게 되면 이 소문은 오미세 홀딩스와 그 자회사 그리고 인수를 단행했다는 소문이 있는 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주는 끝으로 더블록이 3월 30일까지 응답하지 않고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미세는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아직 기사가 삭제되지 않고 있다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벡트 CEO가 출시일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죠.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켈리 로펠러 벡트 CEO가 벡트의 정확한 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뚜렷한 진척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로펠러는 이와 관련해 현재 이전과 다른 새로운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많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벡트 측은 지난 30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진척 사항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이날 보고서에는 새로운 구성원도 공개됐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JP 모건이 다른 어떤 금융회사보다 더 많은 블록체인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소식입니다. 포브스는 JP 모건이 다른 어떤 금융회사보다 더 많은 블록체인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포브스가 인용한 인디드닷컴 조사에 따르게 되면 JP 모건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관련된 일자리 구인 광고를 올린 상위 10위 안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채용에는 IBM과 시스코와 같은 기술 회사와 많은 컨설팅 회사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인디드닷컴의 경제학자 앤드류 플라워스는 돈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의 채용이 부족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JPM 모건의 최고 경영자가 암호화폐에 대해 비판을 했지만 은행 측은 고객들을 위해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JPM 코인 출시 계획을 또 발표를 했다며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JP 모건 측에서 JPM 이런 코인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졌었는데 이 코인에 관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근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꾸준히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암호화폐 업계에 좋은 영향인 거는 맞습니다. 과연 JPM 코인이 2019년 말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슬레이트에 따르게 되면 미국 소재 글로벌 신용평가사 와이스 레이팅스 마틴 와이스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 암호화폐 산업에는 독립적인 연구가 부족하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를 통해 모든 암호화폐 이해 관계자들이 기본적인 사실에 동의할 수 있는 컨센서스를 수립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가 이제 증권형 토큰인 STO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는 SFC인데 여기서 최근 증권형 토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지침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는 유형기초 자산에 연결되어야 하고 특히 금과 같은 귀금속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묶여야 한다며 암호화폐 전문 베인 크립토가 3월 30일 보도한 바와 같이 증권형 토큰은 수익 창출 특성 때문에 으로도 이렇게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규정으로 홍콩에서 STO를 제공하자 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등록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면서 전문 투자자가 투자하기 전에 적절한 실사를 수행해야 하며 중개인들은 투자자에게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므로 부실하게 포장된 STO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등 다양한 의미가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했다며 STO는 새로운 모금 방식이며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투자자는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투자자는 증권형 토큰 거래 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후 투자해야 한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과 모네로 대시는 공격에 대한 이런 방어가 굉장히 좋은 코인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투데이즈 거제트라는 암호화폐 미디어에서 해킹이 모든 암호화와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있고 여전히 전송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해커가 더 많은 CPU 성능을 제어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과 모네로 대시와 같은 업무용 코인은 공격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POW가 POS에 대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보안과는 별개로 동전의 보안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경우 많은 채굴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를 수행하는데
이를 통해 51%의 이 공격을 허용할 수 있는 해시파워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모네로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며 그것의 하드포크는 몇 달 안에 일어날 예정이었지만 모네로 네트워크에서 ASIC 채굴자들의 지배로 인해 발전이 되었다면서 그리고 대시에 대해서는 이 해커가 공격을 촉발하는데 필요한 GPU를 적절하게 수집하기 어렵다고 언급을 했다며 POW 디지털 자산이 확실히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카르다노 에이다의 CEO인 찰스 호킨스가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트론의 저스틴 선은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서 카르다노 에이다의 투자자들은 에이다가 코인베이스의 상장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신이 나서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호킨스는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체다르라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의 순간을 찾고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가지 못했고,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꺼낼 때 한국이나 일본, 남아프리카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와 블루투스는 당연하게 전화기에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데일리 호들이 보도한 바와 같이 이 호킨스는 그의 팀이 향후 3년에서 5년에 걸쳐 수렴될 표준 컬렉션을 연구해왔고, 사용자들이 모든 다른 시스템 간의 데이터와 가치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론의 CEO인 저스틴 선을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비탈릭 부테린과 저스틴 선이 같은 몇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들 사이에 가열되고 있는 경쟁에 대해 언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은 모두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고 언급을 했다면서, 그는 또한 저스틴 선을 칭찬을 하는 것을 확실히 했고, 저스틴 선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사실 홍콩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같이 저녁을 먹으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스틴 선이 뭐를 해서 이렇게 잘했다라고 언급을 안 하고, 그래요, 저스틴 선은 좋은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다. 근데 사실 홍콩에서 저녁을 같이 먹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뭐죠? 이게 이 CEO가 다른 CEO를 칭찬할 때 할 말인가요? 참, 이 기사가 좀 이렇게 웃기게 나온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언급을 했으면 약간 호킨스, 인스타에 계속 먹방 찍고 다니는 정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래곤 EX 거래소가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죠. 해킹당한 거래소 드래곤 EX가 해킹 피해 보상을 위해 DB 토큰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700만 달러의 규모로 이제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기사가 21시 47분에 나왔습니다. 근데 1시간 뒤인 22시 55분 드래곤 EX가 해킹 보상 방안을 전격 취소한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 해킹 피해 보상 방안을 발표한 중국계 거래소 드래곤 EX가 해당 보상 방안을 전면 취소한다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보상 방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앞서 드래곤 EX 측은 709만 달러 상당의 해킹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700만 달러 규모의 DB 토큰을 발행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 중국 현지 암호화폐 업계 인사는 보안에 구멍이 뚫린 데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마련된 방안이 투자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전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드래곤 EX 거래소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쿼드리가 거래소의 소식이 계속해서 나온 것처럼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언급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이 또 나오게 될지 바로 여러분들께 접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56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인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56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전날보다 소폭 악화됐음을 나타내며 탐욕 단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게 되면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네, 56 정도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제 내일이면은 4분의 1분기가 완전히 끝나고 4분의 2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4분의 2분기, 네, 2분기에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60, 70, 80, 90이 정말 찍을 수 있는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